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흔들린 상황에서도 나름 잘 버텼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러셀이나 유럽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는데, 나스닥은 장중한 때 거의 마이너스 2%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귀금속을 포함한 원자재가 아주 대형 급락을 했는데, 노이즈를 걸러내면서 시장의 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로 지수가 상승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개장 초부터 강하게 사들어 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오전 11시까지 이미 2천억 원에 가까운 현물 매수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마감까지 1,100억이나 매수를 한 등 뭔가 훈풍이 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죠. 디테일들을 따져보면 더욱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는 0.5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다음 주인 상황에서 잔존이를 감안하면 0.5포인트라는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0.2포인트보다 무려 0.3포인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의 선물의 그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포인트 언더에서 형성되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매도 차익거래 포지션이 만기에 청산되는 게 아니라 장중에라도 얼마든지 프로그램 차익 매수 형태로 청산돼서 시장이 하방 경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매도하려는 트레이더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기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린다면 빠르게 폭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간 선물 시장이 무려 0.7%나 하락해서 335선을 깼다고 해도 이것을 그대로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추세 하락을 볼 때가 아니라 위로 340선, 아래로 330선이라는 좁은 박스 내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녹여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도 양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녹아나서 이제 V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잔존일 감안하면 아직 프리미엄은 더 녹아야 될 것 같고, 따라서 가두리는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만기까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콜 335를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콜옵션 335가 3포인트를 넘어서 거래되고 있지만, 결국에 이번 만기를 종합주가 지수 2500선 넘기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놓고 싸우게 된다면 콜옵션 335 매수 플레이가 가장 감마값이 높은 그런 트레이딩이 될 것 같아요. 옵션 시장을 보면 콜 클래스에서는 아래로 점점 조여가고 있는 반면에 풋 클래스에서는 더욱 자신있게 높은 델타 값이 옵션을 매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아래를 틀어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지나치게 아래를 틀어막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틀어막고 있는 이유는 해외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리스크 온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유럽 세션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바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만 해도 갭 다운이 나온 건 아닌가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월요일이 CME 전산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사고에 가까운 흐름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개장 후 10분 지나서 골드가 수직으로 솟구치면서 1시간도 안 돼서 2152달러, 이게 2.82% 상승이에요. 그리고 개장 후 10분 동안은 그 정도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10분 동안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살살살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 아침 8시 10분에 무슨 이슈라도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승은 지난주 주말에 이 CTA들이 포지션이 미처 다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거래에서 유동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1시간 동안 강력한 숏스퀴즈를 두고 나서 시장은 아시아 세션 내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 숏스퀴즈가 난 뒤라 이후에 한 번도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을 보이지 못했어요. 결국 유럽 세션에서 한 차례 레벨 다운을 하던 골드는 미국 세션 개장 후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2040포인트를 깨는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요. 2050포인트만 해도 이미 하루도 안 돼서 고점 대비 100달러가 내려온 상황에서 또 10달러를 밀어보니까 이 투매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나마 이후에는 횡보기를 겪었지만 이 포지션을 과도하게 오버나이트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산거래에서 사정없이 털리는, 그러니까 깨어나 보니 계좌가 몽땅 털려있는 그런 황당한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보면 유럽 증시는 장중에 눌림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올라왔고,
특히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든 말든 뭐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럽도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경계 경보를 내는데요. 미국 지수 변동성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또 유로스탁스 변동성인 V2X 인덱스도 살짝 올라왔죠. 내일 뭐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졸지도 있고 해서 약간은 경계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외에 멕시코 페소화가 무려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는데 제가 시황에서 아주 가끔 이 멕시코 페소화를 언급하죠. 증시와 통화시장의 흐름은 사실상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의 흐름은 사실상 프로페셔널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매크로 시황을 잘 반영하는 편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증시 흐름은 숏 커버를 포함한 리스크 온 랠리라고 했다면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멕시코 페소화는 11월 마지막 주에 연속해서 음봉이 나온 것을 모두 만회한 줄 알았는데 그걸 더욱 강하게 까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증시만큼은 지금 훈훈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통화시장은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러셀이 강하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증시 움직임만큼은 이 매크로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럼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죠. 여하튼 멕시코 페소화는 올해 들어서 가장 강했던 이머징 통화 중 하나였고 이것 또한 연말을 맞이해서 차익 실현이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이머징도 연말까지 그닥 기대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품 시장에서도 비달러가 박살나면서 굴이나 기름 모두 사실상이 종가 저가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름은 이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일반 상선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군함마저 공격했다고 하면서 장중에 계속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나 결국 이 상품이 하락,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내려앉아 버렸어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닥치고 상승이 있었죠. 그것을 선별적으로 되돌려준 정도의 하루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에도 분명 매도세가 있었지만 장마감 무렵에는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도 나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죠. 근데 오늘은 개장 전에 이미 갭다운을 강하게 주면서 출발을 시켰어요. 특히 10시 반부터 이 프리마켓 효과가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갭다운이 눈에 띄었어요. 물론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보통 이슈를 다 잡아먹고 가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하튼 시장은 점진적 레벨 다운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초반 30분 동안은 러셀만큼은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나스닥 중심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자 변동성도 살살 오르면서 S&P 지수마저 끌어내렸는데 변동성을 유심히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최소한 나사가 좀 빠져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이 절대값 대비 지수의 진폭이 아무리 갭을 반영한다 해도 과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수는 반등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변동성이 오르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면 오히려 지수가 강한 반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흐름은 이른바 시장 리스크를 피하자는 의미에서의 변동성 상승이 기대되는 장이 아니라 수급이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들에 쏠려 있는 것이 미디어커 493들이 분산되면서 변동성은 제한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반이 매도세가 사라지게 되면 시장이 반등하든지 변동성이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나스닥이 하락폭은 생각보다 과했죠. 나스닥 선물은 새벽 0시경 변동성 선물이 4%대 상승한 동안에 무려 나스닥 선물은 1.98% 하락을 해요. 그것도 갭다운 1% 맞은 상황에서 또 하락을 해서 저점을 찍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의 변동성 선물은 14.30포인트였어요. 볼게요. 이걸 볼까요? 네. 요거를 보시면 이게 올랐다고 한 게 선물은 14.30포인트고 변동성 지수로는 13.7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변동성을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변동성이다. 그러면 14.3포인트다. 그러면 장중 낙폭이 기껏해야 한 0.6% 내외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결국에 매도세가 멈추니까 지수는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오전장 마감할 때 저점에서 무려 1% 가까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등의 변동성 좀 하락을 하긴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변동성 하락분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변동성 선물 매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 13포인트 레벨. 이거는 절대적으로 매수에 유리한 구간이지, 연말에 변동성이 더 빠질 거라고 여기서 매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매그니피션트 7 수급으로 인한 지수 눌림은 미디어커 493들로 분산이 되고 있죠. 참. 그래서 미디어커랑 제 발음이 좀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어떤 분은 이거 쩌리 493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간에 저는 이 시장이 이런 분산 구간을 시장 리스크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동성 폭발이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연말까지도 시장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별 종목을 보면 뜨거워하시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먼저 부러지기 시작한 브로드컴을 필두로 엔비디아, 메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부러지면서 12월 시장은 의외의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번 연말장은 이 과거의 매그니피션트 세븐들이 눌림이 나왔을 때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예상되는데, 우선 12월 중순 들어서 더 이상 자사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그니피션트 세븐들을 뒤늦게 따라붙을 만한 금전적 여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펀드 플로어에서도 증시자금 유입이 월말 월초에만 몰리고 있어서 이 월 중에는 나름 공백기거든요. 그래서 공백기에는 시장이 조정에 의외로 무기력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변동성 매수의 해지는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결국에는 2500선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봐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것이 우리 시장의 HBM 내러티브를 훼손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폭락이 나오기에는 대규모 풋옵션 매도가 살아있어서 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콜옵션 335를 얼마나 싸게 눌러줄 것이냐, 요거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야 3포인트대 거래되고 있지만 만기주의 시장이 이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335는 반토막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도 340을 가든 330을 가든 이 구간에서 어디로 머무르든 이 아래쪽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반대로 위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박스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제한적이 돼 올라가는 것은 이 상황만 조성되면 가파른 시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 주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선물 매수한 것을 두 개는 실현했어요. 미국 세션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 지수의 움직임 대비 변동성이 생각보다 튀지 않고 있죠. 즉, 시장 리스크는 해지하려는 흐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제대로 터지려면 FOMC 주간을 가든지 아니면 그 이후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냥 분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S&P 선물 그리고 채권을 샀는데, 전일 이제 골드가 급등했다가 대폭락을 한 동안 미국 국채는 눌렸지만 유로존 국채는 전혀 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만기 차이기 때문인 것도 하는데, 미국 국채 12월물 선물은 이미 만기가 지났고 유로존 국채 12월물 선물은 12월 5일이 만기예요. 그래서 유로존은 약간의 오버슈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내년 3월물로 미국 국채 선물 조금 샀고, S&P 선물도 매수를 했다가 일부는 좀 이익 실현했어요. 아직은 시장이 의미 있게 움직인 장은 아닌 것 같아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몸을 사리면서 트레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거 하나 볼까요? 아까 제가 이거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하얀색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이에요. 주황색은 이건 러셀인데, 지금 점진적으로 이 12월들 들어서 러셀이 빠르게 튀면서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S&P가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2월, 요 정도 구간이 이제 한 달짜리 구간인데, 이 한 달 구간을 과연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버슈팅을 줬다가 내려갈 것인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러셀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